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의 시대가 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미국 시장 수출 유망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헬스, 디지털 전환, 홈리빙 등이 꼽혔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맞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주요 일정과 몇 가지 기사 그리고 세 가지 종목 추천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드킴33333@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가드킴33333으로 카톡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25일 반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 1월 25일 ST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관련 합동 컨퍼런스. 1월 25일 LG노텍 4분기 실적 발표. 1월 26일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최종 예비경선 진출자 발표. 현재 국민의힘 소속 중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중구 전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짐. 1월 26일 지니틱스 857만 8,991주 보호예수혜자. 1월 27일 스타벅스,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넨바이오 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물산 4분기 실적 발표. 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 한국특별회의 화상 기조연설 예정. 1월 27일 LG전자록 소프트 합작법인 알루토 출범 예정. 알루토는 웨이보에스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헤드 유닛,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포함한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짐. LG도 슬슬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계획입니다. 1월 27일 셀트리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월 27일 미국 FOMC 회의 발표. 애플, 테슬라 실적 발표. 1월 27일 마이데이터 보너가 발표 1차 예비효과를 통과한 21개 기업과 추가로 예비효과를 받은 기업이 대상임. 관련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대우, NHN 한국사이버결제, 민엔지, 아톤 웹캐시 등. 1월 28일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 SDI, 포스코, 네이버 엠드 4분기 실적 발표. 1월 28일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발표. 예정. 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삼성의 단기순이익과 시설투자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잔여 재원이 약 7조에서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임. 1월 28일 컴투스, 서머너조와 100년전쟁 글로벌 사전 예약 예정. 1월 28일 NC소프트,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 출시. 1월 29일 현대글로비스 국내기관 IR 실시. 1월 29일 갤럭시 S21 출시 예정. 관련주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지, MC넥스, 아모텍, 캠시스, 파트론, 세코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인탑스 등. 세코닉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월 29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효성 P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4분기 실적 발표. 1월 31일 블랙핑크, YG 팝스테이지, 2021 블랙핑크 더 쇼. 엔터 관련주들도 상승만 보일 뿐 하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진적 우상향 차트 보입니다. 관련주들 빅히트, SM, YG 엔터, JYP. 1월 31일 와이팜 1607만 2998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자됨. 최대주주 벤처. 1월 31일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료 검토 위한 검증 자문단 회의. 2월 1일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료 검토 위한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관련주 SK케미칼, 진매트릭스, AB프로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공모청약 신규 상장 일정. 1월 25일 와이더플래닛 공모청약 AI 빅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타겟팅 광고 플랫폼 업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아덱스와 연계된 국내 유일 플랫폼 사업자. 최근 LG CNS와 LG그룹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마케팅 MOU 체결. 1월 25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총약 국내 유일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기업 공모가 만원 수요 예측 1489.9대 1. 1월 25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공모청약. 싱가포르에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의약품 신약 개발 회사. 21년에 예정대로 EMA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 상장된 바이오시밀러 회사로는 셀트리온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가 된다. 1월 27일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신규 상장 예정. 1월 27일 아이퀘스트 공모청약 사적 차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B2B 기업. 1월 28일 모빌릭스 CN2수 성진 신규 상장 예정. 1월 29일 빙고 신규 상장. 정부 일정. 1월 25일 철강 제품 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 1월 25일 대형 화물차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2개소 선정 26일 조간. 1월 26일 제육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 개최. 1월 26일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1월 26일 14시 장관 5G 전략위원회. 1월 27일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 개소식. 1월 28일 백신 접종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1월 28일 15시 차관 철강 디지털 전환 협의체 발대식. 스틸 AI가 제조업의 미래를 앞당긴다. 철강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 철강 관련주 동국제강, 한국철강, NI스틸, 문배철강 등. 1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 1월 29일 바이오에스 연구, 산업혁신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에스 연구개발 투자 전략 이수립. 주요 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사 핵심 내용들만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국 시장 수출 유망, 신재생 전기차 바이오에스. 2021년 1월 24일 오후 1시 32분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미국 시장 수출 유망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헬스, 디지털 전환, 홈리빙 등이 꼽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해왔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50년 미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할 전망이다. 태양광 셀 모듈, 풍력타워 등 관련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미국의 태양광 셀 수입 규모 중 11.5%인 9억 4천만 달러어치가 한국산이었다. 전기차와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미국 내 충전소 확대,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수출 유망 분야로 꼽혔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배터리 수입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7억 7천만 달러였다. 현재 애플과 LG 등등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던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까요? 공공기관이 아니고서야 돈이 되는 재료에는 뛰어들기 마련이죠. 전기차 글로벌 수요 늘어나자 배터리 소재 코발트 값도 질주. 2021년 1월 24일 오후 5시 44분 기사입니다. 다 전기차에 관련된 기사들이네요. 전기차의 인기와 함께 배터리 필수 소재인 코발트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난 22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코발트 가격은 1톤당 39,600달러로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 급등한 수치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후방산업 품목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 헬스 시장도 바이든 신행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 기조와 미국의 고령화 흐름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제각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혼다는 코발트 확보를 위해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1위 제조업체인 컨템퍼러리 엠퍼렉스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맺었다. 테슬라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제휴해 2에서 3년 안에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관련주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먹거리입니다. 600V 견디는 전선 불티 전기차 올라탄 후방 산업 뜨겁다. 2021년 1월 24일 오전 5시 1분 기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올라탄 후방 산업의 성장세가 매섭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산업 전환에 맞춰 전기차 부품이나 소재 관련 산업도 가속을 받고 있다. 전기차에 맞는 고전압 전선이나
배터리 원료가 대표적인 후방 산업군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기존 내연차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600V 견디는 전기차 전선 둥펑차의 공급 LS 전선, 굴뚝 산업 포스코도 전기차 후방 산업의 투자 포스코, 탄소 섬유 개발, 규유소도 변신 중 효성. 자율주행 시대 열리지만 1대당 반도체 2,000개, 반도체 품귀 심해질 것. 2021년 1월 24일 오전 6시 2분 기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자율주행차 생산도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정부는 올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적용차 출시를 전망했는데 여기에는 기존 차량보다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해외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차량에 주로 탑재되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정보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추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로 불린다. 현재 국내외 완성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포드, 크라이슬러는 물론 독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등은 공장 가동 중단과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처지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순위를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테스, DBI텍, 테스나, AD칩스 등등. 코나 전기차 2단 화재. 현대차 전기차 사업 영향은 2021년 1월 24일 오후 3시 37분 기사입니다. 최근 2단 화재로 글로벌 리콜을 시행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소유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현대차 그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12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56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40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8에서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일 현대차 주가는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수소차의 재료가 세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김작두가 미래 10년을 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 1순위는 현대차였습니다. 증설이 더 틀려. 미 반도체 공장 10조 투자 삼성의 딜레마. 2021년 1월 24일 오후 7시 58분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삼성전자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의 최신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공실력 있는 매체도 합세했다. 170억 달러 투자 2022년 가동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공식 답변은 투자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구인도 인정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다. TSMC 견제의 필요성, 인텔의 파운드리 주문에 대한 불확실성, 미, 중 분쟁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대란입니다. 반도체도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작두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월요일까지 단일가 매매로 인하여 30분마다 거래가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바코는 평판 디스플레이 설비 장비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0월 11일 코스닥 시장 상장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용 반송장비 부문에 이어 LCD 제조용 스퍼터와 방막 태양전지 제조용 스퍼터 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아바코는 최근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하며 고체 연료 전지 사업, 고안전성 극한 환경용 전구체 핵심 기술, 제조 설비까지 개발했습니다. 시총은 2,628억 원으로 PER이 5, PBR이 0.68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었던 회사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가 17,050원, 익절가 2만원 이상 플러스 17% 상승, 손절가 15,500-9.4% 하락입니다. 세력이 움직여줄 종목입니다. 직전 동영상 참고하세요. 주식 김작두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DBI텍입니다. DBI텍은
1953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현재 동사를 포함한 39개의 계열사가 DB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사업은 공정 슈링크를 통한 효율 향상,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연장, 특화 공정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우상향 차트를 그리다가 금요일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차트상 너무 고점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상승 여력이 뛰어나며 재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0만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절대 제가 가지 못하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월 가기 전 10만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가 69,200원, 익절가 88,000원 플러스 27.2% 상승, 목표가 10만원 이상, 손절가 59,500원 마이너스 14.3% 하락입니다. 주식 김작두의 마지막 종목 추천은 앞서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은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도로교통,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의 설계, 분석, 시험, 감리 등을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이며 주요 수요처가 정부기관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정부의 SOC 예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 13%로도 엔지니어링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공 능력과 자재 구매 조달 능력 및 사업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시공 부분과 CM 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손절가와 익절가의 변동이 있기에 다시금 드리고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ESG 관련주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가 7,560원, 익절가 8,880원 플러스 17.5% 상승, 손절가 7,020원 마이너스 7.4% 하락입니다.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너무 상승된 종목을 추천하시는 것 같다. 고점에서 몰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고점에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섭지요. 허나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목이 2배, 3배 올랐을 때 보면 진입했던 금액은 한없이 저점으로 보이실 겁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주가가 얼마고 100원이 더 떨어졌으면 들어가는 건데 이런 후회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재료는 있는지 파악이 된다면 주가가 고점이어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고점이 무서우신 분들께서는 저평가된 회사를 잘 찾아서 장기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득힘33333@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